영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선입견으로 영업 상대자랑 같이 뭐 술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네네. 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. 뭐 경조사도 잘 관리해야 그럼요. 되고 아이들이 네.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 증권업 희망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요새 워라벨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. 어떻습니까? 실제로 그래는가요? 제가 그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아마 저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요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. 거의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뭐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랬죠. 그래서 이 생활 중에 가장 아쉬운 게 사실은 가족하고의 시간이거든요. 저도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위, 저 같은 며느리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저희가 한참 치열하게 영업했던 그 시기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처럼 뭐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 내 마음을,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얼굴 보고 대면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방법이 많아졌고 또 그 좋아하시는 분야가 옛날에는 사실은 뭐 술 마시고 얼굴 보고 골프 치고 이게 다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저희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결코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.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외려 말릴 것 같아요. 그렇게 할 이유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시스템도 그래서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, 창의적인 일, 그리고 저희 IB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무조건 프로덕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 회사한테는 지금쯤에 이런 게 좋겠다. 이거는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니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여기에다가 이걸 붙이면 좋지 않을까요?라고 외려 선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앞으로 후배님들 직장 생활할 때는 저희하고 좀 다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관련된 질문을 네.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많이 이제 긴장도 풀리시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요. 그 증권맨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당연히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아마 취준생들도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일반적인 어떤 소양 외에 좀 국한돼서 얘기하면 한투증권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러한 좀 능력이나 아니면 이러한 기술이나 또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. 네네. 이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게 이 금융기관, 특히 저희 한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고객의 신뢰거든요. 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잘 하려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, 내가 왜 한투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책 장사가 책 팔러 가서 책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. 예를 들면 증권회사 직원이 명함을 가지고 갔으면 그 명함 받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 텐데 굳이 거기서 주식, 채권, 펀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관련 외에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.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알고서 건네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고객이 물어보면 그거는 그때는 당연히 뭐 증권회사 직원으로 전문가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죠. 아니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
근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친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이나 소질은 당연히 본인들이 잘 해야 되고, 또 저희 회사에 오면 없는 소질 소양도 아마 저희가 다 충분히 그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증권회사에 왔다 그래서 꼭 증권하고 관련된 것만 알아야 된다. 나는 이거는 반대고요. 반대로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세상이 뭐 플랫폼, 디지털 이걸로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가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선택이 아니고 생존에 관련 문제인데,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코딩하는 것들 좀 배워보고 싶어요. 뭐 파이썬이 됐든 어쨌든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,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. 회사에 와서. 과거 보면 내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문과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증권회사마저도 이게 문과가 갈 수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문과적인 소양은 당연히 저희 증권회사에서 필수 사항입니다. 하지만 이게 융복합이 되는 것처럼 이과와 문과가 지금 뭐 합쳐지고 뭐 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문과적인 소양에다가 이과적인 소양까지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도 상황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데 훨씬 더 꽃길을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코딩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. 역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이 대세고,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가 뭐 전산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네. 그런 좀 그 코딩에 대한 소양은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. 그럼요. 그게 이제 메인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문과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. 대단히 중요하죠. 예. 주식 그 증권회사에서 주식만 그 상품만 팔려고 하는 거는 네. 말이 안 된다. 네.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사장님이 이제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는 안 하시죠? 아니요,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참여해요. 그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? 어떻게 그 한투는 이 채용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? 저희는 이제 뭐 채용 절차가 뭐 사실은 그 뭐 수시 채용도 하고 상시, 그다음에 뭐 인턴, 그다음에 전역 장교, 해외대, 그다음에 하반기 가면 이제 공채로 다 지불해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럽니다. 저희가 필요한 인재를 찾는데 채용의 방법이라든지 채용의 시기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채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려 학교 동아리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미리 뭐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자 하는 또는 관심 있는 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, 그래서 외려 저희 회사의 수시 채용이라든지 수시 인턴 과정을 좀 응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일정한 과정 동안 인턴을 해보고 인턴에서 뭐 저희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식 채용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입문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동기들, 아무래도 직장생활 할 때 동기들이라는 게 되게 힘도 되고 또는 뭐 때로는 어느 순간 저희하고 경쟁도 하겠지만 어쨌든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내내 아군이 사실은 동기잖아요. 그래서 동기들하고 같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. 그래서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면 저희가 한 멘토링 과정을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뭐 1대1로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다 그 소개도 하고 충분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, 그리고 이제 그게 입사하고 나서 1년, 2년이 지나면 팔로우십 과정이라고 해서 1년 동안 해보니까 1년 동안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다른 게 있더라. 그래서 회사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도 좀 제시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. 그래서 보통 입사하고 나서 뭐 한 1, 2년 동안은 충분히 뭐 아마 교육 좀 안 했으면 할 정도로 충분히 제일 교육을 많이 시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혹시 뭐 지난해 신입사원 몇 명 정도 채용했는지 이런 규모도 밝히실 수 있나요? 어떤가요?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아마 업계에서는 제일 많이 저희가 올해도 뽑는 걸 알고 있고요. 올해도 아마
거의 300년 가까이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희는 항상 보면 그 정해놓고 뽑지를 않습니다. 이 면접을 봤는데 네. 너무너무 마음에 든 사람이 많다. 그러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저 인턴에서 올라오면 최종 면접 회장단 뭐 사장단 면접에 거의 한 3분의 1은 떨어지고 3분의 2가 붙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붙였거든요. 아, 네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친구가 많으면 많이 뽑는 거고요. 마음에 드는 친구가 조금 올해는 좀 아니다 그러면 좀 덜 뽑는 거고. 그래서 뭐꼭 정해놓고 뽑지는 않습니다. 그 과정에서 혹시 좀 기억나는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응시했던 입사 지원자가 좀 있었나요? 아, 수없이 많은데요. 네. 어떨 때 보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. 어떨 때 보면은 지금 응시하는 이제 취준생 분들이 대개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누구보다도 그 사회적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본인이 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뭐 그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가정사지만 뭐 어려움이 거쳤는데 이 어려움을 과정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는 한투에 와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거의 그 경력직을 뽑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? 과정의 진정성이 너무 보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, 열정 이런 게 과정에서 너무 느껴져서 아 이런 친구는 정말 뽑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A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면접관들 전부 A를 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뭐 자격증, 뭐 학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. 하지만 그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어떤 경험, 그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그 과정 하나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게 드러나니까 안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네. 그 뭐 남자와 여자 직원의 어떤 성비가 좀 차이가 나나요? 어떻습니까? 옛날보다 여성 직원이 좀 늘어났나요? 어떻습니까? 저희는 성비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성비를 따로 이렇게 둬본 적도 없고요. 아니 우리 직원 될 사람이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? 그 사람이 일 잘하면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. 아쉬운 게 여성분들이 훨씬 준비를 잘해온 것 같은. 그래서 좀 여성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SM 매니지먼트, 예. 자산 관리 예. 이런 쪽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뭐 성비를 가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준비해오고 꼼꼼하고 디테일에 외려 여성분이 훨씬 강하지 않은가, 훨씬 준비성이 더 철저하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증권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주식을 사고 팔고 했지만 이제는 고객 자산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하고 자산을 컨설팅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디테일한 게 필요하거든요. 꼼꼼하고 세심하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혹시 그쪽 파트에 가서 뭐 PB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증권사도 여러 업무가 있고 부서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최근에 좀 더 중요시 여겨지는 네. 부서가 있다면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? 중요시 여겨진다라기보다는 뭐 저희는 각 파트가 매년 그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중요하다, 특별히 어디가 뭐 소외된다 이런 느낌은 제 사장으로서는 전혀 없고요.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옛날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게 2반 모델이라고 해서 IB와 AM. 그러니까 이 IB 쪽이 상품 소싱을 해서 저희가 건실하게 갖고 있는 지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본사 영업은 본사 영업대로. 본사 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IB도 있고 법인 영업도 있고 또는 뭐
ELS나 이런 걸 하는 파생 상품, 자산 운용하는 파트도 있지만 요 본사 영업이라는 게 리테일 고객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게 한 군데도 없거든요. 반대로 리테일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본사 영업의 상품을 누렸던 기관 투자들이 누렸던 상품을 저희 회사에 오시면 언제든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너지가 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본사 영업, 그다음에 지점 영업, 또 자산 관리,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 조직, 특히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 이쪽도 많이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살짝 언급하셨는데요. 그 은행도 그렇지만 증권사도 과거와 현재 그다음 미래가 가야 하는 방향은 좀 같은 방향이겠지만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사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증권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. 이런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글쎄요, 저희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증권업을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. 종합금융사. 그래서 개인 고객, 그다음에 기업 고객들이 모두 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모토고요. 근데 이게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계 비즈니스도 그 부분을 좀 투영이 돼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.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 디지털이 장착이 된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플랫폼 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희망적인 일들을 최근에도 많이 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미니스탁이라든지 뭐 리서치 에어라든지 뭐 금융상품권이라든지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,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인 고객, 그다음에 개인 고객, 그리고 뭐 기업 고객, 이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삼박자가 다 맞는 그런 회사를 지향하고 있죠. 사장님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저도 예전에 취업을 준비할 때는 막막하고, 그다음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고, 과연 내가 취직을 잘해서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,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. 그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신다면 네. 그 마지막으로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제 경우에 보면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돈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, 이 돈이라는 거는 남의 등에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돈을 쫓으면 결국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. 내가 내 일을 묵묵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돈이라는 게 내 등에 와서 붙는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왜 할 건지, 그리고 나는 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하시고 나면 굳이 쫓아다니시지 않아도 아마 뒤에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상으로 아시아투데이가 준비하고 있는 증권 금융 분야의 잡 페스티벌 CEO 대담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정일문 사장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정일문 사장님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한국투자증권에 응시해서 어엿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. 네.